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간밤엔 재료도 없었고요. 결국 이제 11일 목요일 밤에 나오게 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반도체 다 같이 올랐는데 전기차 쪽에서 좀 보면 이게 전기차 판매량의 반등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앞서도 네. 잠깐 얘기했지만은 네. 로보택시를 보는 건가? 이 얘기는 뭐 준호 매니저부터 할까요? 예. 일단 뭐 테슬라가 일단 9거래일째 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목표 주가를 크게 봤던 돈나무 언니가 네. 2,500달러라고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 일부 매도를 했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제 글로벌 또 이제 국내 또 서학개미들이 또 엔비디아에서 또 테슬라로 넘어가면서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전기차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캐즘이 어느 정도는 회복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전기차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 8일에 있을 로보택시도 있고요. 또 월가에서 또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네. 이제 실적도 이제 드디어 좀 반영하기 시작했다. 원래 사실 테슬라의 어떤 매출 비중의 한 10%를 차지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직접적으로 앞으로 향후 ESS 매출이 전기차를 뛰어넘고 테슬라의 어떤 총 매출의 한 50%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도 사실 이 전기차 또 2차 전지의 어떤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ESS 쪽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또 이제 그 중국 때리기가 더욱더 좀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ESS 점유율이 원래는 삼성 SDI가 2018년까지 1등이었는데 최근에 50% 점유율에서 4.9%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중국산 LFP ESS 배터리가 이제 공급이 막힌다고 했을 때는 국내 배터리 3사를 필두로 다시 한번 ESS 배터리 점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국내 배터리 3사도 최근에 ESS 매출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게 오히려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과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지금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래도 전기차가 생각보다는 수요가 살아나고 있고 또 ESS 쪽에서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150% 이상 증가한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갖고 있는 에너지 모든 이제 국가들이 지금 이제 태양광 설비 관련해서 좀 속도를 네. 내고 있는데 그랬을 땐 다행히 자연스럽게 ESS 관련된 또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 테슬라를 좀 끌어올렸던 결정적인 원인이고 또 AI의 사실 끝판왕은 사실 자율주행과 네. 로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AI의 어떤 이제 총망라 어떤 기술력은 또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같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2분기 어닝 시즌에서 시장의 어떤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만 나와주면은 오히려 7월 말부터 더 폭발적으로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컨턴 점프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 뉴욕의 전기차 랠리는 국내 쪽으로 오면은 정통파의 해석보다는 맞습니다. ESS, 로봇, 자율주행이라는 약간 새로운 테마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또 주목하고 오늘도 한번 이 관련한 세 개 테마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민 매니저, 간밤에 인텔이 드디어 한번 좀 네. 뽑아줬거든요. 엔비디아도 물론 올랐지만 이렇게 되면서 TSMC 얘기도 나오고 못 갔던 우리 반도체 쪽, 뭐 파운드리 점점점 등과 함께 전공정 어때요? 기대해 볼 만합니까? 저는 이제 방금 김준호 매니저님이 네. 이제 테슬라 기업 내용 이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웬만한 이제 모멘텀들을 이제 다 설명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테슬라를 이렇게 봐요. 제가 이제 테슬라 한번 더 2주 전에 갈까요? 여러분들께 생방송 시간에 그냥 전기차 보는 것 대신에 그냥 테슬라 매수하시라고 했던 시점이 네. 180달러 이제 초반이었거든요. 이제 그때 제가 왜 테슬라를 이제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장중에 그냥 테슬라를 샀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40%가 넘게 수익 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왜 제가 이제 그런 의견을 드렸냐면 결국은 이제 시장이라는 게 이게 목에 찬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 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분명히 좀 필요하거든요. 그 기업들이 이제 잠시 쉬는 동안에 다음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할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네. 이제 딱 거기에 이제 걸리는 게 이제 테슬라였거든요. 이제 엔비디아가 포함된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 신고가를 이제 치지 않은 종목은 테슬라 딱 하나밖에 안 남았다. 네. 그래서 자금 이동을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이제 가장 좀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네. 타이밍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실제로 이제 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네네네. 얘기들, 인도량 그다음에 나오고. 또 네. ESS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네. 다 갖다 붙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제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테슬라는 한 230달러 수준까지 이제 단기 조정 진행되면 그때 또 다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이제 지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로보택시까지가 이제 나오죠. 8월 달까지 네. 이제 어찌 보면 또 다른 이제 모멘텀이 좀 생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방금 이제 질문 주신 인텔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지금 인텔만 올라간 게 아니라 간밤에 반도체 종목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제 AMD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장중에 이제 한 4% 정도 이제 올라가다가 고점 대비 약간 이제 좀 쉬는 모습이 네. 좀 나왔고 오히려 인텔하고 이제 AMD는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여전히 미국에 지금 신고가를 치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네. 특히 장비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신고가 위치에 이제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종목들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지금 순환매가 이제 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텔이라든지 말씀하셨던 이제 TSMC도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신고가를 네. 좀 뚫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MD 같은 이런 후발주들이 새로운 칩. 엔비디아가 이제 조금 네. 쉬고 있으니까 사실 점유율은 지금 뭐 엔비디아에 비하면 지금 턱도 없이 많이 부족하긴 네. 합니다만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걸 보면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AMD 같은 기업들이 훨씬 더 좀 좋다라고 뉴욕장에서는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스닥 AMD 차트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바닥을 이제 잘 다지고 160달러 정도 수준에서 계속 좀 행보를 네. 좀 하다가 이제 고개 들면서 이제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딱 테슬라가 상승 초입 구간에 네. 이런 모습이 이제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올라선 거기 때문에 AMD도 한 200달러 수준까지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AMD, 인텔 괜찮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에 이제 순환매를 이제 감안을 하면은 AMD, 인텔도 반등의 이제 시간이 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영향을 한번 좀 궁금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네. 이제 반도체 기업들 보면 삼성전자가 일단 지난주에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축포를 터뜨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7월 말 SK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이슈가 이제 조금 소강 상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뭐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도 있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 가장 좀 중요한 게 또 이제 파운드리 쪽이잖아요. 네.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포럼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가온 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 이런 디자인 하우스 네. 기업들 고민들 많이 하실 반도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반등을 하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약간의 이제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이 레거시 쪽이 네.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 물론 이 레거시 실적을 뜯어보면 이 재고자산 충당금 환입된 게 상당 부분이 이제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모리 쪽에 아주 큰 실적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구조는 이제 3분기 때부터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이 레거시 쪽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공정 장비, PSK라든지 네. 아니면 원익 IPS 그리고 오늘 우리 철신 MC께서 조금 이따 이제 작전주로 이제 말씀드릴 네. 그 종목까지 그 종목,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한다. 이제 후공정 쪽 기업들만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다가 이제 PSK라든지 이제 원익 IPS 같은 이런 기업들이 네. 서서히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키 맞추기 차원에서 네. 상승 키 흐름이 좀 맞추기.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텔, 뭐 TSMC, AMD 얘네가 갔다는 건 이제 키 맞추기입니다. 그렇다면 못 간 애가 파운드리 쪽 아주 못 갔고요. 전공정에서도 지금 못 간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오늘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반도체와 테슬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발 종목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그냥 뭐 반도체, 전기차 많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요즘 우리 국내 국장에서 네. 가장 좀 화끈한 업종은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고 이제 보고 오늘도 제가 제약 바이오 종목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6월 초에 이제 말씀 한번 드리고 굉장히 좀 강하게 수익이 좀 났었던 종목인데 저는 지금도 오히려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가 요즘에 뭐 장안의 화제예요. 사실 이제 냉정하게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비만 치료제 출시한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 노디스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에 숟가락을 이제 얹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고 어제 제가 사실은 장중에 펩트론 리뷰를 해드리면서 그냥 펩트론을 사시라 그랬어요. 네. 목표가 8만 원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제 어제 오후장에 펩트론 주가가 거의 13%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또 최고가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펩트론이 지금 주의 딱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펩트론이 여전히 좀 살아있고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다. 8만 원 정도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안에도 8만 원 충분히 목표가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펩트론이 왜 움직이는지를 보면 이제 인벤트지 랩이 네.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랄 릴리, 노보 노디스크 같은 이런 기업들과 계속해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논의를 좀 진행하고 있고, 일단 기술 이전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어찌 보면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 이것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이 훨씬 더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제 네. 그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되는 거고, 일주일 단위로 이제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제 주사를 맞는 게 훨씬 더, 한 달 단위로 주사를 네. 맞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임상을 통해서도 최근에 이제 암젠이 이제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마리타이드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12주 동안의 임상 결과를 보면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추천드렸던 종목이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펩트론은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인벤티지랩도 6월 초에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 4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시장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알테오젠처럼 펩트론도 만약에 이제 기술 이전이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매출액에 따박따박 이제 로열티를 이제 네.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고요. 올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한 100조 원 정도 이제 규모라고 보는데, 시장 조사 기관 IQVIA가 2028년도에 비만 치료제 시장을 무려 지금 180조 원 정도 규모로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에 HBM이 아주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HBM이 2026년, 2027년 정도 되면 뭐 한 60조, 80조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28년이 되면 무려 18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전 세계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국내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제 뛰어들어서 뭔가 이제 성과를 좀 만들기 위한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벤티지랩도 약물 전달 이제 플랫폼, 제가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 네.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고, 펩트론과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이제 주사를 맞는 걸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지금 제형을 이제 늘리는, 네. 이제 반감기를 늘려서 비만 치료제의 이제 효과를 좀 배가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펩트론뿐만 아니라 인벤티지랩도 얼마든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에 서서히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고, 다만 인벤티지랩은 워낙 좀 소형주예요. 네. 시가총액이 사실 제가 소개해드릴 때도 1,000억이 안 됐었던 네.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이제 1,000억 이상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저는 이제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작년 7월, 8월, 9월 달에 33,000원 정도 근처까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한번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그 자리부터 지금 여전히 이제 반토막 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는 약간 바닥에서는 좀 세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장기 약물 플랫폼뿐만 아니라 mRNA 관련된 이제 암 백신 시장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플랫폼화되어 있는 여러 기술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기술 이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꽤 올랐어요. 이제 10,000원대 완전히 이제 폭락해 있을 때는 뭐 10,000원 정도 구간에 있었고, 제가 이제 6월 7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가격은 11,800원 정도였거든요. 그때 가격에 비하면 주가가 이제 조금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가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는 이런 대량 거래가 터트리면서 추세가 바뀌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네. 이미 추세는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조금만 붙어주기만 하면은 상방을 이제 열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좀 가볍게 진행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6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지금이 저는 더 괜찮은 이제 트레이딩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 종가 이제 16,400원 정도 이제 접근을 하고 1차 목표 가격은 딱 2만 원. 여기 이제 작년 연말에 2만 원 한번 넘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요때 이제 또 대량 거래가 이제 한번 붙어주면서 매물 저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한 2만 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젠의 1개월 제형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임상 1, 2상 이제 공개가 좀 된 거고요. 예. 마리타이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주 결과가 1개월짜리 12주를 맞았더니 네. 체중 감량 효과가 무려 14.5%가 이제 나온 거예요. 거의 성공한 거네, 그러니까 이상까지는. 뭐 네. 사실 뭐 최종적으로 임상을 네. 하면서 이제 고용량을 투여를 했을 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효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일주일 단위보다는 1개월 단위로 이제 주입을 했을 괜찮다. 때 네. 굉장히 이제 탁월한 효과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체중 감량 효과가 나왔기 네.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복용의 편리성과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이제 파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상업화 단계까지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지금 노보 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처럼 이렇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빨리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일주일 제형을 한 달 제형으로 이제 바꾸려고 된다. 하는 거고 특히 또 미국에서는 지금 약값 인하가 또 대선의 하나의 그럼요. 이슈거든요. 네. 지금 비만 치료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라일릴리나 노보 노디스크 만든 비만 치료제는 약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거 떨어뜨려야 돼요. 약값을 떨어뜨리려면 이게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한 달 단위로 이제 바꿔야 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주목을 좀 해보시면은 관련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상승하는 이유가 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일발 종목 인벤티지 랩입니다. 인벤티지 랩. 펩트론과 거의 유사하게 패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비만이라는 키워드, 또 하나는 약물 지속형. 반감기를 늘려가지고 우리가 일주일날 맞는 주사를 한 번 맞으면 한 달 쭉 네. 가게 되는 요 키워드인데 저희가 암젠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뉴스들 나오는 게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리스크에서 특히 위고비 지금 부작용 얘기들 네. 뭐 설사 등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매주 맞거나 이런 것보다는 한 달 맞으면 오히려 좀 효과도 그렇죠. 좋아질 수가 있는데 암젠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치고 나가니까 그렇죠? 네.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리는 속이 타니까 네. 뭐 우리가 뭐 여기서부터 기대할 수 있겠지만 펩트론과 혹은 맞습니다. 인벤티지 랩 등의 오퍼가 나올 수도 있는 여기까지 우리가 가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벤티지 랩, 펩트론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영민 매니저 인벤티지 랩에 붙이는 종목은 어저께도 그래서 제가 이제 펩트론도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네. 지금 뭐 9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예. 전일 제가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에 붙인 종목이 예. D&D 파마텍. 결국 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대중화가 되려면 복용의 편의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맞건 한 달에 한 번 맞건 주사를 매번 이제 복부나 허벅지에 주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D 파마텍을 말씀드렸었고 D&D 파마텍 어제 강하게 올랐는데 네. 결국 이 비만 치료제의 대중화를 이끌려면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싹센다를 국내 약국에 유통하고 있는 네.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오, 어제는 예. D&D 파마텍, 네.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네, 오늘은 먹느냐? 블루엠텍인데 네. 사실 이제 싹센다 같은 경우도 노모디스크에서 사실 이제 GLP-1 유사체로 매일 주사를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매일 주사를 맞는 게 애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사실 이제 후기를 보니까 이 복부와 이제 허벅지 부근에 지방 부근에 이제 살짝 주입을 한다. 네. 그래서 주사침을 꽂아서 주입을 하는 형태인데 약간 따끔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위고비나 그리고 제파운드 같은 경우는 아직 국내에 유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월 200만 원 정도가 네. 듭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 분들이 월 200만 원을 제가 살을 빼려고 주사제를 구입한다라는 거는 네. 사실 너무나 힘든 네. 거잖아요. 네. 정말 뭐 급한 일이거나 뭐 결혼이나 뭐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네. 사실 이제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다. 다만 싹센다 같은 경우는 월 20에서 30만 원 매일 하루에 딱 1일 한 번, 따끔한 한번 참으면은 네. 다시 한번 살을 뺄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 근데 이게 올해 특허가 풀리죠. 풀립니다. 네, 네, 그러다 풀리죠. 보니까 네.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네. 미국의 세계 업체 또 유럽의 여러 업체들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을 올해 연말부터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는 싹센다가 20만 원대다 보니까 그 바이오 시밀러로 나오면 한 10만 원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나 비만 치료제를 거기다가 만약에 건강보험까지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네. 훨씬 더 저렴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땐 비만 치료제 시장의 어떤 대중화. 그래서 1일 따끔만 참으면은 사실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이 빠른 속도로 대중화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주사제를 맞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매일 맞을 수 있는 거고 또는 경구용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28년도 한 180조 시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훨씬 더 그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싹센다 바이오시밀러 노바티스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네. 고객사가 노바티스를 또 블루엠텍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블루엠텍이 좀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블루엠텍을 탑픽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인벤티지 랩에 붙이는 종목은 실은 어제는 이제 펩트론에 붙였던 게 D&D 네, 파마텍인데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블루엠텍 싹센다라는 이제 배에다가 주사를 놓는 이제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것도 약간 이제 GLP-1 유사체죠. 우리 네. 뇌를 조종해가지고 배부르다 해가지고 덜 먹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특허가 풀리니까 맞습니다. 그 바이오시밀러를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블루엠텍을 이번에 붙이기 종목으로 골라봤고요. 여담이긴 하지만은 이제 제 주위에 싹센다를 많이 또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간 케바케다. 즉 맞아도
식욕이 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만큼 비만 치료에 이제 앞으로 가능성은 더 그렇죠? 널려 있는 거죠. 맞습니다. 싹센터가 끝이 아니라 네. 더 아니 개발해야 여러분들이 된다. 진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네요. 방금 철천희 씨이 중요한 네.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네. 것처럼 비만 치료제 이제 임상 디자인한 걸 보면은 네. 뭐 노보 노디스크나 일라일리가 다 이제 임상을 할 때 네. 주사만 맞는다고 해서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식단 조절까지 해야 되고 네. 규칙적인 운동과 네. 규칙적인 네. 수면을 한다는 전제하에 네. 18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15%에서 17% 네. 체중 감량이거든요. 이게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주사만 받고 내가 식욕 땡긴다고 먹고 싶은 거 다 네. 먹고 이러면은 체중이 절대 안 빠지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예.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 식욕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식욕이 또 생기는 분도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임상적으로 제 주위에 임상적으로 혹시 또 너무 또 믿으실까봐 이야기를 하고 그건 반대로 뭐겠습니까? 비만의 세계는 깊고도 넓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리뷰를 해볼 텐데 준호 매니저. 네. 제가 준호 매니저가 좀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김을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믿지는 않았는데. 네. 김이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계속 어마어마합니다. CJ 시푸드 어제 사줘요 하면서 CJ 시푸드 살짝 봤었는데 맞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CJ 시푸드 한번. 어제 한 21% 정도 상승 흐름 네. 나와줬고 제가 그날 무슨 김 홍보대사처럼 김에 대해서 효능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뭐 CJ 시푸드는 비비고라는 이제 김을 이제 수출하고 있는 네. 기업이기도 하고 국내 이제 수산물 가공 업체 중에서는 국내 1등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뭐 김뿐만 아니라 이제 김 부각이라든지 각종 이제 가공된 상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좀 이제 K푸드 또 그리고 뭐 K뷰티 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었으나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 기대감으로 어제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됐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던 거는 사실 이제 표심을 잡기 위한 일종의 어떤 공약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험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기업들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들이 10% 관세를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2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한 상태에서 오히려 K푸드, 특히 이제 CJ 시푸드의 어떤 이제 김 가격,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1000% 이상이 급증했다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그 매출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2분기 실적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게 사실상 김 100장당, 김 한속당 가격이 원래 국내는 4,000원이었어요.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을 해서 지금 김 한 속당 거의 10,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태이다 보니까 판매량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거의 한 2배, 3배 가까운 2.5배 가까운 가격이 인상됐다라는 거는 올해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고 했을 때 뭐 최근에 뭐 냉동김밥의 어떤 이제 판매량도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 판매량도 굉장히 슈퍼푸드로 등극이 되면서 최근에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어제 한 21%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부분들은 이번 주에도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을 때마다 네. 항상 이제 K푸드 또 그리고 K뷰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점은 오히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J 시푸드기도 하지만 사조 쪽도 어제 네. 다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요. 저는 이제 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수십 배의 영업이익이 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인데 지금이라도 김 관련주를 두 매니저 모두에게 좀 묻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돼요? 이거 괜찮아요? 일단 뭐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약간 네. K푸드랑 K 화장품은 네. 약간 좀 해지 역할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약간 뭐 차익 매물 나와주면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매수가 유입되는데 하여튼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분기보다 맞습니다. 2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어제 매수가 유입되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이번 달 안에 다만 뭐 장기적으로 그건 들고 갈 아니고. 건 아니고 네. 이번 달 안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어때요? 네. 이런 이 김 이게- 라면도 안 믿었다가 네. 삼양식품한테 당했죠. 못 쫓아가서. 예. 이게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아까 이제 몇만 배 영업이 이제 계산된다 그랬는데 네. 원래 적자가 나는 기업이 영업이 분기 한 10억 보니까 이제 몇만 네. 프로가 이제 나오는 건데 저는 사실 이제 그래요. 이제 냉동 김밥 뭐 전부 좋은데 이게 이제 진입 장벽 자체가 워낙 이제 낮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런 이제 수익성이 얼마나 이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네. 대한 이제 좀 의무부분은 남아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 많은 기업들 특히 수출하는 기업들 화장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게 네. 워낙 진입 장벽이 낮고 돈이 된다라고 하면 뭐 갑자기 막 화장품 법인이 한 달에 막 몇백 개씩 생겨요. 네.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얼굴에 붙이는 마스크팩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한 달에 수십 개씩 그냥 업체들이 생겨가지고 보따리 상들이 그냥 그걸 사가지고 중국에다 이제 갖다 팔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흐름들이 이제 분명히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식품주들 중에서 저는 이제 라면 같은 거는 확실한 이제 노하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삼양 그 라면 불닭볶음면 그거 불닭볶음면. 따라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비빔면 비비고 비빔면 이제 여러분들 팔도 그 비빔면. 브랜드 아잖아요. 예, 예. 브랜드 얘기하셔서 저도 그냥 팔도 비빔면의 그 브랜드가 우리 입맛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정재 배우는 아는 맛보다 더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면서 이제 경쟁 제품들이 이제 나옴에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매출 1등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노하우가 있는 제품군들은 이제 한번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상당히 오랜 동안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제 반짝하다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은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사서 맛있게 드시면 되고 네. 요즘 이제 예능 보니까 서진이네 또 다시 하던데 네. 거기 보니까 아이슬란드에서 네. 아이슬란드에서 이제 우리 꼬리곰탕을 이제 파는데 예. 돌솥 비빔밥이랑 이런 메뉴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현지인들한테 이제 파는데 비빔밥을 먹으면서 현지인들이 막 김을 싸가지고 먹더라고요. 김입니까? 그 정도로 확실히 이제 김을 좋아하긴 한 것 같아요. 특히 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또 웰빙 이게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느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자리를 봤을 때는 뭐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네. 위치라고 보여지지만 사조 대림 같은 기업들은 어저께 또 막 상한가 가고 네. 너무 이제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자칫 또 이런 걸 뒤늦게 이제 따라붙었다가 또 고점에 물려서 좀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하셔야 된다. 특히 식품주들은 분명히 좀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입장병이란 키워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라면, 김, 또 화장품으로 와서도 네. 선크림도 열풍이기는 한데 네. 그 진입장벽이 높지는 또 네.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그런 점도 K뷰티에서도 함께 고려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라. 저희가 이제 어제 좀 히트를 치지 않았었습니까? K푸드 쪽을 한번 봤고요. 리뷰를 우리 두 분께 한 종목씩 더 가야 되는데 준호 매니저 다시 다 가고 영민 매니저 요 네. 다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NCS 시간외에서 이게 네, 일부에서 네, 시간에서 6% 물어보려고 정도 했거든요. 상승을 하면 나와줬는데 예, 뭔 일입니까? 사실 ESS에서 대표적인 기업이고 또 그리고 이제 삼성 SDI의 또 이제 순행식 네. 이제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들이 또 이제 테슬라 주가에도 연동이 돼요. 최근에 네. 인도량이 이제 발표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뭐 LNF라든지 2차 전지 기업들의 상승폭은 다소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량 발표 이후에 이제 ESS가 이제 월가에서 처음으로 이제 매출로 반영을 하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예. 국내 ESS 기업들이 사실 삼성 SDI가 또 이제 그 에너지 또 이제 에라 미국의 이제 전력 그 반도체 기업에게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기 전에 이미 지금 한중 SCNS부터 시작해서 신성 ST 또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일제히 한 20%에서 25% 가까운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이때가 이젠 테슬라의 인도량 2분기 인도량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큰 시세가 분출되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삼성 SDI가 아이가. 또 이제 미국의 이제 전력 그 기업에 또 그 최대 전력 기업에 지금 공급한다, 또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2차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던 겁니다. 조단위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확정적으로 이제 조단위가 된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결국에 이제 ESS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또 삼성 SDI를 필두로 이제 국내 이제 배터리 3사가 ESS 쪽에 또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좀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도 한중 SSC가 가장 또 핵심 종목으로 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제 삼성 SDI에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 SDI가 이 ESS 시장의 점유율 1등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LFP에 좀 뺏겨가지고 좀 그 자리에 또 점유율을 많이 뺏겼었는데 오히려 지금 중국 대리가 더 확산되면서 국내 ESS 배터리의 수요가 더욱더 확산된다고 했을 때는 한중 SSC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차세대 ESS 배터리에는 또 이제 한중 NCS의 또 이제 순행식 솔루션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그 시간에서 그게 네.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 정도 상승 흐름 나와줬고요. 뭐 서진 시스템 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또 한
2%에서 많게는 한 6%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래서 ESS가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한 상태에서 ESS 관련된 특히 지난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ES 쪽이 워낙에 매출이 좋다 보니까 인적 분할 얘기도 나왔다가 뭐 철회하긴 했지만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ESS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또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어제 좀 시간에서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가고 있는 게 실은 전기차 자체보다는 요 ESS 테마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지난주였었나요? 삼성 SDI가 1조 원대 네, 맞습니다. ESSA 그 배터리 판매했을 때 삼성 SDI와 연관이 있는 관련 뭐 부품 이런 것도 공급하고 있죠. 한중 NCS가 됐는데 약간 삼성 SDI도 빠졌는데 시간 외에서 어제 한중 NCS가 갔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삼성 SDI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 ESS도 결국은 채우려면은 풍력 태양광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석유 에너지로 채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 또 신재생까지 가는 요 시나리오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다. 한정 NCS, ESS 테마입니다. 지켜보시고요. 자,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 에이프릴 바이오, 사파 플랫폼의 에이프릴 네.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뭐 펩트론, 인벤티지랩 어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바이오까지 네. 거의 다 맥락이 이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지난달에 이제 대규모 이제 기술 이전에 이제 성공을 했고 APB A1 이어서 이제 R3에 대한 이제 네. 기대감도 이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이제 에보뮨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했고 실제로 이 미국의 에보뮨 쪽도 좀 연구를 좀 해보니까 굉장히 좀 나름대로 이제 성과가 좀 있었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더라고요. 특히 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에 이제 여러 석학들이 지금 참여를 해가지고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에보뮨 뭐 사실 좀 생소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또 호재성 이슈가 제가 하필 또 공교롭게 어제 말씀을 드리자마자 개장 전에 또 이 APB R3의 적응증 확장에 대한 이제 네.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메시 대사 이상 이제 지방 간염 이제 네, 치료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메시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적응증 확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제 너무 이제 좀 강하게 좀 갭을 띄우다 보니까 네. 뭐 시청자분들이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22,000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건 기존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두 개만 놓고 봐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는 또 장점이 적응증을 이제 빠르게 좀 확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파 플랫폼을 가지고 이 비만 치료제 시장도 얼마든지 이제 또 네.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뿐만 아니라 비만과 관련된 이슈까지 또 이제 하나 더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정고점을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까지 이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제 주가는 갭을 조금 띄었습니다만 네. 뭐 19,000원, 2만 원 정도 자리에서 자리를 다시 한번 준다면 진입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고요. 목표가는 22,000원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봤고요. 준호 매니저의 지금 일발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이 종목이 많아서 네. 두 분 중 아무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꼬미님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왜 계속 하락하는 걸까요? 하얗게 불태웠다님 큐리옥스 좀 부탁드립니다. 봐주세요. 차진님도 큐리옥스 바이오 손실이 커요. 꼭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다이어트 얘기를 했잖아요. 다이어트에는 맘고생이 짱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처리 기기들, 세포 처리 기기들, 맞습니다. 이 시스템 기기까지 갈 듯 안 가거든요. 준호 매니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이제 특정 섹터의 이제 수급 네. 쏠림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비만. 지금 이제 비파마들이 가장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ADC 아니면 뭐 이중항체 장기 지속형. 맞습니다. 네. 요 안에서 약물 전달 플랫폼 기업들 요 안에서만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섹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상 지금 HBM 관련해서 최근에 좀 차익 매물이 나와주긴 하지만은 뭐 한미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YC, 뭐 이 기업 DI 요 기업들 빼고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이제 보급형 모델, 특히 이제 세포 분석 공정용 솔루션을 6월부터 이제 북미 지역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 실적이 이제 한 3분기부터 이제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출시가 있고요. 그럼 7월, 8월, 9월 이제 3분기 정도의 이제 실적 개선세가 나와줄 거니까 이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와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모든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이제 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결국에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특히 세포 치료기 관련해서 유일하게 이제 자동화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 세포 세척 관련해서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 또 탑 20기업 중에서 18개가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고 이번에 보급형 모델을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이제 그 중소형 테크 기업들까지도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인 어떤 이제 실적 성장세를 이제 보면서 네. 긴 호흡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조정 흐름이 나왔던 거는 최근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좀 차익 매물이 나와줬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실적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적이 확인이 되려 그러면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큐리옥스 바이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호재로 좀 지켜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오 쪽이 다 갔는데 이 바이오 테크, 이 기기 시스템 여기가 멈칫멈칫해요. 영민이 돌아와요. 이거 AI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이 네. AI가 도입되면 바이오 분석이 기기 솔루션도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저도 6월 달에 루닛이라는 루닛, 종목도 네. 한번 소개해드렸고 어제 여러분들 뷰노 차트 한번 뷰노, 보시면 네.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어요. 이제 예. 비급여 매출도 이제 늘어나고 특히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실제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스탠포드 대학하고 같이 이제 연구소 설립해가지고 미국 진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주가의 이제 흐름을 보면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이제 많이 팔았더라고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투매가 좀 나오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야말로 지금 미국 진출을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급형 이제 라비나워시 이제 기술을 가지고 보급형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된 공정 자동화 장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공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니까 사실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을 만한 기업들은 이제 먼저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런 흐름이고 하반기 때 이제 좋아질 기업들은 팔았다가 이제 좀 다시 산다라고 사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가 어느 정도 조금 끝나면 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충분히 이제 반등의 이제 여지가 남아 있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서도 이 바이오 테크, 솔루션, AI 이쪽이 좀 약간 쉬어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또 증명해 줄 네. 것이다. 또 이렇게 분석하겠고요. 자,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오늘 어떤 일발 종목을 준비했나요? 오랜만에 방산 기업을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정말 오랜만인데요. 네. 그 중에서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은 네.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된 만큼 오히려 지금 이제 본업에서도 또 좀 철도 매출도 좀 꾸준하게 이제 급증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로템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일단 뭐 철도 부분 매출이 한 40%가 되고요. 그리고 예. 방산 매출이 한 42%, 그리고 플랜트 부분이 한 15% 정도가 되는데. 지난해 이제 매출액이 한 3조 5,8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 또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이제 방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이제 정세 불안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나토를 비롯한 이제 유럽 국가들의 또 이제 방위비 분담 확대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 국내 또 가성비를 앞세운 이제 방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했을 때 현대 로템의 K2 전차 수주 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와 또 실적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업이다로 판단되고 있고요. 2022년도에 이제 폴란드에 한 1,000대 규모의 K2 전차를 수출을 했는데 올해 이제 56대 그리고 내년에는 96대를 인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시기가 올해와 내년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출 성장이 2025년까지는 성장이 담보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폴란드에 또 2차 공급 계획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루마니아와 관련된 대규모 K2 전차 관련된 수주 기대감도 지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이 철도 쪽에서도 이제 고속철도가 우즈베키스탄에 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급 계약에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또 시세가 부추했던 부분들이 다 반납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또 이제 현대 로템도 이제 고속철도 관련해서 수입에 의존해 오다가 또 자체 기술력으로 처음으로 또 이제 국산화해서 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공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도 반납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집트에도 지금 이제 전동차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2층 객차와 트램을 5,800억 규모로 잇따라 지금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현대로템이 또 삼성물산과 같이 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메트로 사업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규모가 6조 4천억 정도 규모인데요. 이게 내년 5월 달에 최종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되는데 네. 그게 만약에 또 최종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내년에도 또 이제 현대물산의 지금 매출 퀀텀 점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서 2분기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
또 그리고 수주, 특히 루마니아 이제 대규모 수주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진짜 밸류가 다시 한번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방산 종목도 이제는 좀 순차적으로 봐야 되고 또 2분기 어닝시 시작된 만큼 그 안에서 또 이제 본업과 또 그리고 이제 K2 전차 방위 산업 쪽의 매출이 좀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현대 롯데를 한번 탑픽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이제 전일 종가였던 38,9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 직전 고점 돌파는 좀 시간 문제다라고 좀 네네. 봐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47,000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33,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오늘 일발 종목 흑표전차입니다. 흑표전차의 현대로템, 방산, 철도, 플랜트까지 겸비한 이제 현대로템을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앞서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뭐였었죠? 우리 네, 인벤티지 랩. 네. 펩트론과 유사한 패턴의 인벤티지 랩. 그리고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현대로템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은 여기까지 하고 두 분의 매니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전주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제 작전주 삼성생명에서 좀 질문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어제 이야기를 하고 아마 한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와서 박혜련 님도 삼성생명 조정 구간인가요? 아직 추세는 안 깨진 것 같은데 이런 질문도 해주셨고 삼성생명 좀 지리가 있어서 오늘의 작전주 들어가기 전에 짧게 삼성생명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들어갈 텐데 제가 우리의 기업 밸류업에서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 삼성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로직을 위해서는 일단 저기 큰 그림 하나가 있고 짧은 그림이 있는데 저 큰 그림을 지금 먼저 보시면은 삼성그룹은 현재 완벽하게 장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된 것 같죠? 이재용 회장이 있고 이쪽 라인에 삼성생명을 비롯해서 금융들이 쭉 있고요. 삼성물산을 해서 뭐 소위 말한 지주 사업회사들이 쭉 있는데 저 중앙에 있는 삼성전자를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충분하게 삼성전자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삼성생명이 거의 한 8.5%, 9%를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의 퇴재 주주는 삼성생명인데 문제는 저 삼성전자를 저렇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금야금 삼성전자를 삼성물산도 사고 이재용 회장도 사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이제 삼성생명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봐서 앞으로 삼성생명이 주주 환원도 많이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논리를 펼친 거였었고요. 어제 이제 저 삼성전자 인적 분할 얘기를 하면서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만에 하나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삼성생명법, 이 보험법 개정안을 진짜로 통과시킨다면 삼성생명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거의 한 30조 원어치를 팔아야 됩니다. 그럼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정말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삼성도 비상사태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비상사태를 하느냐? 그때 나온 게 저 삼성전자를 쪼개는 거죠. 삼성전자 홀딩스와 삼성전자 사업회사를 쪼개가지고 삼성전자 홀딩스를 아까 큰 저기 나왔던 삼성물산에다 갖다 붙여요. 그럼 삼성전자를 쪼갠 나머지 사업회사는 어디로 가느냐? 저걸 나스닥을 상장시킨다. 그렇게 돼서 이재용 일가를 비롯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실탄을 마련한다는 건데 그 시나리오가 된다고 쳐보십시오. 현재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삼성생명은 무위험 수익 자산으로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완전한 수익 자산으로 그럼 이제 저 PBR이고 뭐고 다 제값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생명을 골랐었고요. 추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 차트를 하나를 열어놨습니다. 제 차트인데 저 약간 좀 특이한 걸 보고 있어서 지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이건 지금 일봉 상태고 일봉 상태에서는 여기 61선 돌아가는 요것만 좀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많이 주목하는 거는 이 월봉입니다. 월봉 쪽 보면 약간 음운 구간을 완전히 이게 7월에 돌파를 했고 이 밑에 이 점점점이 파라볼릭이거든요. 이제 파라볼릭도 돌고 있어서 저는 요 언저리에서 삼성생명이 이건 월봉 차트입니다. 상당히 윗구간을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세법 개정안에서 밸류업들 통과되고 이런 얘기들이 착착착 진행되어 올 때 삼성생명이 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배당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를 팔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시나리오에도 가장 수혜를 받는 곳이 삼성생명이다. 뭐 이렇게 우리 정리를 좀 해보고 자 다시 오늘의 작전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